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비필수 사업장에는 100%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각종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2일부터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행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헤어살롱이나 이발소, 네일샵과 스파 등 퍼스널 케어 비즈니스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화장지 등 생필품과 식품 사재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틈에 일부 판매업소들은 생필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밤 사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8,000명을 넘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비필수 사업장에는 100%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각종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외출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20일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필수적인 사업장에 대해 100% 재택근무를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강제 규정으로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폐쇄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식료품 가게와 약국, 은행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상생활과 관련해 필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기묘한 경우가 아니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식료품 구입이나 운동 등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 6피트 이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지금은 평시와 같은 삶이 아니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코로나 확진자는 어제 전해졌던 5,200명 수준에서 8,29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000명 가까이 증가했고 사망자도 전날 29명에서 최소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저지주는 148명이 늘어 8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4시 기준 미국 전체 확진자는 18,121명, 사망자는 23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한다면 무기한으로 미국 밖에 남아있도록 강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여행 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영향으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모든 국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며 상용 출발편이 아직 가능한 국가에 있다면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은 즉시 귀국하거나 무기한 해외 체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도 모든 국제 여행을 피해야 한다며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행 제한과 의무 격리를 실시하고 짧은 사전 공지만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항공사들이 국제 항공편을 대거 취소하고 다수의 크루즈선 운영사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 여행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여행 일정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무기한으로 미국 밖에 남아있도록 강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1일 전 세계에 대해 3단계 경보를 내린 지 일주일여 만에 4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4단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여행 경보입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4단계 여행 경보가 적용된 지역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소수의 국가들 뿐이었습니다. 22일부터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시행됩니다. 1월에서 2월 중국의 상황보다 현재 유럽 내 확산세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미국은 전수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1에서 2월 당시 중국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럽으로부터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일요일부터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증상 발현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 없이 보건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살피고 강화된 검역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를 임시 생활시설은 800실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 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3,000명 이상 나왔지만 정부의 전수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확진자 증가세 역시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는 필요하면 여행자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헤어살롱이나 이발소, 네일숍과 스파 등 퍼스널 케어 비즈니스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비즈니스의 경우 개인 간의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주내 모든 헤어살롱이나 이발소, 네일숍과 스파 등 퍼스널 케어 비즈니스의 영업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와 같은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물리적으로 따를 수 없는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현재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쇼핑몰과 식당, 영화관, 체육관, 카지노와 놀이동산 등 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곳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야간 통행 금지 권고 등의 조치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사무실을 닫도록 한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의 행정명령은 19일 결국 취소됐습니다. 지난 16일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카운티 내 모든 쇼핑몰 및 필수적이지 않은 비즈니스와 사무실 등의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이날 행정명령을 수정한 후 머피 주지사에게 제출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기지 상환을 90일간 유예하고 크레딧카드와 통장의 초과 인출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기지 상환을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90일간 모기지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용점수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 연체료와 온라인 납부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고 대신 이번에 납부하지 않은 모기지 금액은 마지막 페이먼트에 추가됩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세입자가 렌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모기지를 납부할 수 없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부동산 업체인 프로퍼티 네스트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39%는 직장을 잃거나 장기간 무급 휴가 조치를 당했을 경우에 다음 달 렌트를 아예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에 앞서 뉴욕주 전역에 세입자에 대한 퇴거 명령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현금 자동 입출 금기와 크레딧카드, 통장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차압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 자격 조건과 시행 날짜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화장지 등 생필품과 식품 사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일부 판매업소들은 생필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격 폭등과 폭리 추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대형마트에서 화장지와 손세정제 등 특정 상품의 매진 사태가 일어난 이후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41개 주에서 폭리 가격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화장지 한 롤에 $10, 손세정제 한 병에 $60에서 $70를 받는가 하면 비치된 손세정제를 한번 눌러짜서 쓰는데 $1, 체온계 하나에 $26로 4배에서 10배까지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에 대한 고발과 불만,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트 앞에 대기자 줄이 길거나 일부 대형 매장의 선반이 텅 비어있는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상인들이나 업주들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고발이 잇따르면서 지역 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전국 주정부의 법무장관, 소비자 보호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이에 관한 고발은 벌써 5천 건을 넘었고 매일 수백 건씩이 추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여러 도시에서 가격 폭등과 폭리 추구를 막기 위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에서만도 이미 1,000여 건의 고발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55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27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급증한 도미노 피자와 월마트는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일부 모델의 미국 내 판매량을 1인당 2대로 제한했습니다. 19일 CN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등은 도미노 피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동 제한이나 음식점 휴업 등이 늘면서 피자 주문 배달이 늘어나자 10,00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앨리슨 최고 경영자는 우리 매장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실직한 식당 종사자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체인인 월마트는 코로나19로 세정제, 식품 등 사재기 바람까지 불면서 고생한 점원들에게 한 명당 150에서 300달러씩 총 3억 6,5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5월 말까지 1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도 온라인 상품 주문 증가에 대응하고 미국 내 배송 및 창고 인력으로 10만 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자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모델의 미국 내 판매량을 1인당 2대로 제한했습니다.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중화권 이회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한 상태에서 일부 소비자가 인기 모델을 대량 구입하고 재판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 전역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추방 작전 대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시설 근처의 단속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18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추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중단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단속 추방 작전에 투입됐던 인력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단속 및 추방 작전국은 연방의회에 보낸 통지서를 통해 계획됐던 단속 작전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공공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민 단속이 두려워 치료를 꺼리는 이민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등 진료시설 근처에서 단속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세관 단속국은 현재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3만 7천여 명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치소에 남아있게 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만 7천여 명 중 2만여 명이 전과자인데 강력범죄 전과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7일 기준 이민자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치소 접견은 금지됐습니다. 커네티컷주가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28일로 예정됐던 프라이머리는 6월 2일로 연기됐습니다. CNN은 네드 러몬트 커네티컷 주지사가 19일 트위터를 통해 다음 달 28일로 예정됐던 프라이머리를 6월 2일로 연기할 것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몬트 주지사는 다른 주 및 커네티컷 국무장관과 조율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라이머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니스 메릴 커네티컷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선거일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면서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선 날짜를 옮김으로써 우리 지역 선거 관리자들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갖게 됐다며 더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까지 루이지애나와 조지아, 켄터키, 오하이오, 메릴랜드가 코로나19로 경선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전역을 대상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저녁에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다면서 오늘 밤부터 꼭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10명 이상 모임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주정부가 별도로 발표를 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LA시 역시 세이퍼 앳 홈으로 명명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마켓이나 약국, 병원, 은행, 세탁소, 주유소, 언론사 등 꼭 필요한 활동 이외에 모든 주민들의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비롯한 기업이나 회사 역시 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서나 소방국 등의 관공서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규제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가주 지역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들도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대형 백화점 기업 사이먼 프로퍼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모든 건물을 3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필드 백화점 얼바인 지역의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역시 오는 31일까지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브레아몰, 토렌스 지역의 델라모 패션센터 역시 3월까지 폐쇄되고 온타리오와 카바존 등 유명 아울렛도 일제히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한인들이 많이 찾는 LA 지역의 더 그로브와 글렌데일 지역의 더 아메리카의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지만 그로서리와 약국은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또 리치필드에서도 첫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확진자의 자세한 신원이나 동선, 감염 이유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리치필드 타운 정부는 확진 진단을 받은 주민에 대해 70대 남성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롱아일랜드 객차내와 발권 창고에서 승차권 구입 시 현금 방식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MTA는 19일 현금 구매 시 승객과 역무원 간 현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차권 구매는 각 역마다 마련된 티켓 발권 기계와 모바일 승차권 앱 MTA 이틱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뉴욕 시민들에게 1인당 $550의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연방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존슨 시 의장은 19일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에게 $550, 어린이에게는 $275의 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며 뉴욕시는 다른 도시보다 생활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연방정부에서 요청을 거절한다면 시정부 채권을 매각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단속이 최대 7주 연기됐습니다. 뉴욕주 환경보건국은 19일 뉴욕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 관련 서류 제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단속이 최대 7주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3월 1일부터 관련 법안이 발효돼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소매점들이 준비입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속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 오후에도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